이미 다 기억나지 않고 단편적으로 기억이 나는 대로 적어봅니다. 네, 초중 고등학교 동창, 항씨 성을 가진 동창입니다. 눈이 고양이 눈처럼 생겼고 얼굴이 동글하면서 그렇게 남자들한테 인기 있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공부를 워낙에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아빠가 걔를 좀 노인이 돼서 난 것 같아요. 시운둥이나 뭐 예순둥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애가 말이 잘 없어요. 말이 잘 없고 수동적인 그런 성격인데요. 그리고 약간 비겁한 성격입니다. 한 번은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우리 학급의 한 여학생이 1년 선배들한테 단체 구타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 교회 1년 선배 여선배가 있었는데요. 나보고 니네 반 애가 맞고 있으니까 가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가려고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가려고 돌아섰는데요. 걔가 가지 말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집에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걔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어차피 나랑 그렇게 친한 애도 아니고 얼굴만 아는 애고 그래서 그냥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성격은 애가 조용하고 나서지 않고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걔네 집안에서는 막내딸인 걔를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생일날 한번 초대를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때. 걔는 불행한 일이 많았어요. 차마 밝힐 수가 없지만은 걔를 만나는 사람이 조금 불행하달까? 걔는 개인을 두고 보면 착한데 그리고 이제 언제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중이 왔는데 목 닫고 두들기면서
시주를 하길래 쌀을 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나보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벌어먹을 상이라고 대기업 뭐 할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한테 그렇게 중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믿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야망이 생겼달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걔네 집은 이제 농사를 짓는 집이었는데요. 오빠는 공장을 다니고 그 집안 내력이 조금 공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왜 개인 가정사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빠가 그 결혼할 여자를 집에 시골집에 데리고 왔는데요. 걔가 이제 초등학생 때 했던 얘기입니다. 걔랑 나랑 별로 안 친해요. 나는 좀 찐따 같은 애들을 좀 별로 상종을 안 하는 편, 말을 안 해요. 안 하는데 걔가 내가 워낙에 이제 착하고 정의롭고 그러니까는 걔는 나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걸어도 걔가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나한테 와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어느 날은 자기 오빠가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정말 웃기더라.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한 방에서 같이 자냐. 그러고는 아침을 이제 차려서 먹는데 여자친구가 휴지로 상을 닦으니까는 싫어하더라.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여자가 너무 알뜰하지가 않다. 해프다.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얘네 오빠가 뭐 여자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 테지만은 책임감이 없는 거죠, 남자가. 그러면서 걔는 아마도 이제 오빠를 통한 세상을 보면서 남자가 어떤 인물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직접적인 자기 오빠를 통해서 그런 남자들의 세계를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그때 당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니네 오빠는 진짜 나쁜 놈이구나 하면서 자기는 또 그것에 동의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였나 봅니다. 예, 초등학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빠랑 자기랑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내가 꾼 내용은 뭐냐면은 꿈속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고 식사 시간이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끄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가 식사 시간에 듣기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안경을 하나 들고 있어요. 렌즈가 너무 낡았고요. 렌즈의 외곽 쪽으로
너무 낡아가지고 이게 바스라질 정도로 낡은 렌즈가 안경에 안경 틀에 내가 그거를 맞추는 중입니다. 왼쪽은 들어갔어요. 근데 오른쪽이요. 렌즈가 너무 커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둘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짝이 맞거든요. 제 짝이 아무리 봐도. 그런데 오른쪽 렌즈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안 들어가요. 틀이 커서. 근데 나는 그걸 넣어보겠다고 애를 쓰는 그런 꿈입니다. 근데 깨달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게 모르지만 짝이 맞지만 렌즈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렌즈를 맞추면서 사람들에게 앉아 있는데요. 몇 명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가정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가 결혼했는데 일찍 이혼을 했어. 딸이 둘이 있는데 한 10년 안 돼서 이혼한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남편도 착한 편인데요.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지 않는 한국 사회에 결혼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정도 애가 조금 맹하더라도 남자가 한평생을 책임지겠다고 데려갔으면 조금 애를 조금 모질하더라도 걔가 그렇게 불성실한 애도 아니고 나는 충분히 감싸 안으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자의 집안이 약간 국회의원인지 뭐 아무튼 정계에 그 유지예요. 그런데 걔가 걔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어. 그 오빠를 내가 아는데 우리 태권도장에서 만난 오빠인데 2살 많아요. 우리 언니랑 나이가 똑같아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인물도 좋고 대학도 붙었고 그때는 시험 봐야 대학을 갑니다. 아주 엘리트예요. 집안도 빵빵하고. 근데 난 둘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좀 의아했어요. 아니 얘가 남자 쪽에서 얘를 뭘 보고 좋아하는 건지 의아스러웠습니다. 솔직하니 걔가 뭐 인물이 빠지는 인물은 아니지만은 약간 맹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쁜 거랑 매력 있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얘가 얼마나 또 공장 일을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낮게 보는 거라. 자기 친척이 자기를 소개를 해줬대요. 일처를. 근데 공장을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그 기계를 오작동을 시켜가지고 가운데 손가락이 절단이 났어요. 걔가. 그래가지고 나를 또 부르더라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걔는 그것이 이제 평생 장애이기 때문에 장애연금이 나온대요. 아마 그걸 믿고 이혼을 했는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꿈속에서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게 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남자 쪽에서 실제로는 내가 그걸 모르는데 꿈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막을 모르는데 내가 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 쪽에서 네가 어떻게 애들을 키우겠냐. 너는 몸만 나가라. 이래서 얘가 이혼하고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딸내미 두고
그냥 쫓겨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아이와 관련한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두 가지 이름의 외국어 이름 같은데 이름에 그 인분 관련한 그런 그런 내용물 인분을 관련한 그 내용을 음식에다가 섞었다는 거예요. 내가 섞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음식에다가 두 가지 인분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그런 것을 섞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나는 해몽을 주십시오 주님.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가끔 등장하는 이 황씨성을 가진 이혼녀 친구 나랑 별로 공감대도 없고 뭐 그냥 일방적으로 걔는 나를 좋아해 주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얘랑은 코드가 맞질 않아서 겉도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건방지고 하도 잘난 척하고 그래서 이거를 밀어낸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하니 고집이 굉장히 센 아이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황씨 고집 대단하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부류는 뭐냐면요. 자기 능력은 젖도 뭣도 안 되는데 자기를 크게 보는 사람을 나는 싫어해요. 그런데 그 발톱을 숨기는 사람, 자기의 교만성을 또 숨깁니다. 비겁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 더 싫죠. 근데 그런 거를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도 겸손을 떨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가 싫어요. 뭔가가 싫단 말입니다. 나는 이 아이가 엘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를 밀어낸다고 그렇게 나 자책을 했어요. 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시댁에서 제 시집에서 억울한 일도 많았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하고 남편이 바람을 폈냐 아주 잘생겼으니까 가능한 일이잖아. 내가 물어봤더니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미스테리야.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잘못 꽂히면 아주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애가 고집이 세요. 안타깝습니다. 내가 몇 번은 이제 나를 좋아해 주기 때문에 전도를 해보려고 했지만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 중심에는요, 그 중이 자기한테 덕담을 하나 해준 것에 올인하고 목숨을 걸어요. 이게 왜곡되고 잘못된 시각, 그게 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왜곡되고 잘못된 시각. 사실은 그 중이 묵탁 두들기면서 이 연부를 하잖아요. 저주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인생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수락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그래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나는 걔가 그 정도 처지는 결혼을 했으면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고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실제로 이제 우리 남편이 꼭 걔랑 비슷한 면이 뭐냐면은 공부를 그렇게 못해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예, 애기들을 초장부터 완전히 배려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개인에게 심어놓은 장점이 있으면 그걸 부각시켜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남편도 얼마나 사회성도 좋고 공부만 못할 뿐이지 머리도 좋습니다. 실제로 공부하는 머리만 없을 뿐이에요. 그 아이도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죠. 근데 이제 자존감이 바닥을 치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남편 말을 내가 봤을 때 걔는 들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남편도 걔를 사랑하니까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눈에 불이 붙어서 그래서 이제 결혼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첫사랑, 풋사랑이 결혼을 한 거죠. 내가 몇 번을 얘를 전도를 해보고 싶었지만 되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얘를 보면 표정이 없어. 뭔가를 체념한 듯한 그런 표정. 자기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서였을까요? 알 수가 없네요. 주장할 필요가 없었다. 부모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얘를 보면은 항상 초등학생 때 옷을 안 사주는 거야 부모가. 그래가지고 바지가 적어진 바지를 입어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면 엉덩이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놀렸어요. 얘를 엉덩이가 보이는 바지를 입고 다닌다면서 막 놀렸어요. 근데 얘네 부모는 아무리 이제 늙어서 애를 낳았어도 지원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응?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닿질 않는 거예요. 젊은 부모처럼 얘가 뭐가 필요한지 신경이 그러니까 닿지를 않는 거죠. 얘가 이제 꿈에 나올 때마다 나는 이 아이의 배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복잡해요. 예. 그 아이와 나의 관계도 좀 조금 별로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아니었고 참 그러나 나는 얘를 위해서 좋은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었지만 거절당했고 이 아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냥 단지 동경의 대상? 자기와는 달리 머리도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많았던 나에 대한 동경 정도였을까요? 초등학교 친구를 한번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나한테 네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다들 너를 부러워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전혀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를 좋아했던 걸까요? 아무튼 나는
그 아이를 생각하면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보여준 만큼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걔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죄를 주님께서 그 어리석음을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어린아이들 둘이 지금은 장성에서 벌써 30년이 지났으면은 35세, 30 중반 30살 30살 30이 안 됐군요. 예, 결혼할 나이군요. 그 아이 딸들이 엄마 아빠 닮았으면 굉장히 인물이 좋을 겁니다. 주님, 안타까운 이 한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